어떤 주식이 비싼가 안 비싼가 볼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단어가 PER, 퍼지. 지금 퍼만 보면 절대 살 수 없는 미국 주식이 있어. 팔란티어. PER이 660. 실적이랑 기대감 싱크가 안 맞는다 말 많은 테슬라 PER도 173인데 아무리 지표보다 기대감으로 오른다고 하지만 팔란티어 진짜 차트만 보면 못 들어가. 사야 되나? 늦었나? 늦었을까? 팔까? 팔아야 되나? 사실 이게 내 심정이야. 이 팔란티어 영상도 내가 궁금해서 만든 영상이야. 팔란티어의 핵심 키워드가 뭐냐? 네 글자. 혹시 알아? 인공지능? 아니야. 사실 팔란티어를 딱 보면은 방산기업인가 싶어. 뭐 전쟁에 나간대? 미국 국무부랑 일한다던데? 그게 아니면 인공지능 테마주인가? 조금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기업이다. 하지만 정리를 해보면 소프트웨어 플랫폼, 정확히는 데이터 분석 툴을 파는 회사다. 그리고 여기에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회사다. 이게 맞는 표현일 것 같아. 그러니까 인공지능보다는 데이터에 방점이 찍힌 회사라는 말이야. 팔란티어가 창업된 게 2003년이야. 한 20년 전이지. 9.11 테러가 언제 일어났지? 2001년 9월 11일. 그 9.11 테러 나고 한 2년 정도 뒤에 생긴 건데 우리는 미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창업을 했다. 국방기업? 방산기업인가 싶어 진짜. 빅데이터 회사인데 그 시작을 테러와 범죄를 예측하는 빅데이터 분석으로 했다. 이러면 이해가 쉽지. 그냥 예를 한번 들어볼게. 좀 수상한 애가 CCTV에 찍혔어. 그런데 얘가 이리로 가더니 저리로 가더니 저리로 가더니 테러를 일으키네. 이런 데이터가 쌓이면 귀중한 정보가 되잖아. 이거를 그냥 검은 옷 입은 애가 돌아다니네 흘려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고. 팔란티어의 핵심 경쟁력은 뭐냐? 온톨로지. 솔직히 난 이거 처음에 코인 이름인 줄 알았어. 이런 설명도 나와. 온톨로지는 세상을 카테고리화한다. 데이터 이거 어디서 났어? 이걸 어떻게 활용해? 이걸 넘어서 팔란티어한테는 이런 기본적인 질문보다 더 중요한 게 이 데이터가 그래서 무슨 의미인데 의미를 찾아. 대표 얘기는 뒤에 하겠지만 여기 대표가 둘 다 철학을 공부했어. 한 명은 학사, 한 명은 철학 박사야. 김춘수 시인이 그랬지. 꽃이라는 시에서. 꽃이 됐다. 데이터는 그냥 두면 뭐 그냥 그런저런 정보인데 내가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면 그게 가치를 가진다는 거지. 철학적이지.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라고 하잖아. 이 시대는 엄청나게 데이터가 많은 시대인데 어떤 것에 중점을 두고 이걸 해석하고 활용을 하냐. 그 문제인 거지. 팔란티어가 생각하는 게. 어떤 거에 중점을 두고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떤 가치를 뽑아내느냐. 이게 팔란티어한테는 중요하다. 그리고 그 핵심이 되는 게 온톨로지다. 그러면 이 온톨로지를 기반으로 팔란티어의 프로덕트가 나오겠지. 첫 번째가 지금 얘기할 팔란티어 고담. 9.11 테러가 있고 한 10년이 지난 2011년쯤에 누가 잡혔냐? 오사마 빈 라덴이 미국에 의해서 사살되지. 넵튠 스피어 작전이었어. 미국 정부 차원에서 추진을 했는데 누구 때문에 성공을 했냐? 물론 주도한 건 미국 CIA지만 팔란티어 공이 컸다라는 썰이 있어. 그냥 막 총 들고 들이닥친 게 아니라 팔란티어 고담을 기반으로 했다는 거지. 오죽하면 팔란티어가 이 팔란티어 고담을 소개하는 문장이 이거야. 당신의 소프트웨어는 당신의 무기다. 그러니까 위성이나 드론이나 뭐 CCTV 같은 거에 찍힌 동영상을 분석을 해. 여기에 타겟들이 막 찍히겠지? 그러면 이걸 감시할 수 있다는 얘기야. 왜 GPS 같은 거 있잖아. 위치 추적하는 거. 그거를 파악해서 이동 경로와 패턴을 알 수 있어. 뭐 생각나?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 무인기가 북한군이나 러시아군을 쏜다. 뒤에서 조종만 한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이 팔란티어의 기술이 활용되고 있어. 그리고 하나 더. 팔란티어를 처음 창업했을 때 돈이 없잖아. 투자 라운드를 돌았을 거 아니야. 그냥 다 별로다 할 때 처음에 자금줄이 대준 게 누구냐? 바로 CIA가 운영하는 펀드다. 한마디로 정부 돈으로 시작을 했다는 거지. 여기까지 들으면 그냥 미국 국방회사인가 싶지만 국방의 용도로 제일 먼저 써서 그렇지 프로덕트가 더 있어. 민간 기업용으로. 그게 바로 팔란티어 파운드리. 아까 처음에 말한 그 온톨로지 개념은 똑같은데 이거를 국방용에 쓰는 게 아니라 일반 비즈니스에 쓰자는 거지. 2023년에 추가된 게 AIP인데 이름 그대로야. 이거는 기존의 플랫폼이랑 LLM, 인공지능 모델을 붙이는 건데 우리가 그냥 보통 LLM을 뭐 이거 해줘, 이거 대답해 줄래? 하는 식으로 묻고 답하기 용도로 쓰잖아. 그 정도가 아니라 이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업무에 녹이냐. 이게 잘 되면 사실 사람이 필요 없어질 것 같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LLM을 두고 이 정도로는 사람 못 따라오는데? 뭐 이러지만 이게 진짜 잘 되면 진짜 사람이 대체가 가능해질 듯해. 결국 목표는
좀 똑똑한 자동화에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차를 만들 때 테스트를 할 거 아니야. 그 여러 테스트 데이터들을 그냥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요거를 또 R&D에 적용을 한다든가, 직원들 성향이나 능력이나 근무 시간 이런 거 파악을 해서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는 게 인사팀의 업무인데, 이런 일도 AIP를 통해서 하기도 하고, 하나의 플랫폼 AIP라는 걸 딱 만들어 놓고 자 쓰세요 하고 모든 회사에 똑같은 걸 파는 것도 아니야. 슈퍼마켓 체인이 있다 그러면은 여기에 맞게 플랫폼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PG&E 같은 거에 또 맞는 플랫폼을 만들어 가기도 하고, 페라리도 차 성능을 좀 개선하는 데 있어서 팔란티어 AIP를 쓰고 있다. 팔란티어 직원들이 고객사에 직접 가서 같이 만드는 거야. 뭐 머크면 머크로 가고, 그래서 보통 10년 장기 계약을 한다. 그 알렉스 카프가 1억 달러 넘는 계약이 될 만한 그런 고객한테만 우리는 영업을 한다 그랬는데, 왜냐면 우리가 총력을 다한 보상을 못 받는다, 그렇지 않으면. 그래서 고객 리스트가 좀 빵빵하지. 보험회사 악사,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제약회사 머크, 글락소스미스클라인, 월마트 이런 데랑도 이미 일을 하고 있다. 이제 여기까지 보면 뭐 하는 회사인지는 파악이 됐어. 그러면 왜 이게 이렇게 주목을 받는 걸까를 생각을 해봐야겠지. 트럼프 2기 들어오면서 지금 테슬라조차도 중국이랑 무역 전쟁하면 매출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팔란티어는 중국 매출이 아예 빵이야. 매출을 봐. 정부 매출이 민간 매출보다 많다? 한 반 정도는 미국 정부 매출에서 나오는 거다. 고객사가 막 CIA, FBI, 막 군사 분야에서만 쓰는 것도 아니야. 2010년에 미국 그 예산을 분석해주는 플랫폼을 제공을 해서 심지어 당시 부통령 바이든이 팔란티어가 공을 세웠다, 이런 얘기 또 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거 좋아, 다른 정부기관에서도 쓰자 한 거지. 실제로 이번 분기 보고서에도 육군이랑 올해 여태까지 지속되어 온 계약을 또 4년 연장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 이미 2019년 12월부터 4년짜리 계약은 했었어. 계속 가는 파트너라는 거지. 그래서 두 번째, 인공지능 테마주. 사실 그동안의 인공지능은 누가 뒤흔들었지? 엔비디아가 뒤흔들었지. 참 재미있는 게, 엔비디아는 인공지능 돌리는 그 GPU를 만드는 회사지. 한마디로 인공지능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야. 세콰이어 캐피털이 이런 글을 발행을 했었어. 인공지능은 지금 6천억 달러짜리 문제를 풀고 있다. 이게 860조짜리 문제를 푼다는 건데, 요약을 하자면 GPU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그 GPU를 가지고 인공지능을 돌려서 돈을 어떻게 벌 건데, 가치는 어떻게 창출하느냐, 이게 문제고, 이걸 해내는 기업이 돈을 벌 거다. 근데 그게 어려워. 팔란티어가 하고 있는 게 이거잖아. 이 GPU를 가져다가 GPU를 활용을 해서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거니까, 이제 이런 인공지능을 실제로 활용해서 가치를 창출하는 거의 대표적인 회사가 팔란티어다. 그리고 대표가 피터 틸이라고 했지. 피터 틸이 공동 대표야, 정확히는. 지금 대표하면 다 이 뽀글이 파마 아저씨만 기억을 할 텐데, 이 아저씨가 이제 카프 아저씨고, 그 뒤에 있는 게 피터 틸이야. 페이팔 공동 창업자. 엑시트 하고 나와서 거의 바로 창업한 게 팔란티어지. 페이팔도 결제 시스템이었어. 사기야? 돈의 흐름이 어떻게 돼? 이런 알고리즘을 페이팔에서도 개발을 했었는데, 팔란티어가 약간 이걸 이어와서 테러, 범죄 단속 으로까지 확장을 한 셈이지. 에어비앤비나 스포티파이, 페이스북 투자도 하고, 솔직히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 지금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오른팔이라고들 하잖아. 근데 피터 틸은 이미 오른팔을 했었어. 트럼프 정권의 1기 때 기술 정책 고문을 했고, 2016년 크리스마스 파티를 했거든. 그때 트럼프랑 IT 업계 주역들이 모였는데 누가 왔냐? 팀 쿡, 제프 베조스, 레리 페이지, 사이에 누가 껴있었다? 알렉스 카프가 껴있었다. 그래서 사실 팔란티어 창업의 진짜 주역은 피터 틸이다. 팔란티어가 2020년에 상장을 했거든. 창업하고 거의 6, 7년을 약간 바닥에서 기다가 2013년에서 15년 사이에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거든. 그래서 PER이 지금 얼마가 됐냐? 660이 된 건데, 2020년에 9달러였던 주가가 지금 106달러가 됐고, 시총은 1년 만에 5배가 늘었어. 피터 틸이 뭐라고 했냐? 자, 어디까지나 이건 피터 틸 피셜인데, 이 책에서 급성장 중인 기업의 펀은 원래 높다. 펀은 성장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PER만 보면 안 된다. PEG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이게 주가 이익 증가 비율이야. 실제로 피터 틸은 PEG가 성장 기업을 평가하는 훌륭한 지표라고 생각을 한데, PEG로 따지면 팔란티어는 지금 3.8이야. 이것도 높긴 해. 하지만 PER로 보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기업 가치 평가의 약점은 이 분석이 항상 특정 시점에만 이루어진다는 건데, 사실 뭐 기술 기업이 사업 초기에 원래 다 적자고 힘들지. 기업 가치 3분의 2는 10년에서 15년 후에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초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게 옳다고 피터 틸은 믿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스타트업을 너무 단기적인 시각에서만 바라본다고 지적을 했대. 사실 팔란티어 성장률을 보면 계속 두 자릿수로 늘고 있거든. 30에서 40%씩 늘긴 해. 그리고 팔란티어가 분기 보고서에 써놓은 요걸 봐야 되는데 40의 규칙을 써놨어. 그러니까 회사 성장률이랑 이익 마진이 40%가 넘으면 건전하다. 그렇지만 쌀 때 사야 한다는 그런 기본적인 투자 원리를 적용하면 팔란티어는 좀 금연에서 나오시긴 하지. 자, 사실 이 근간에는 알렉스 카프가 자사주를 뭐 1000만 주를 파네 마네 이런 단기적인 이슈보다는 이 고민이 있는 것 같아. 인공지능이 약간 밈인가? 아니, 인공지능은 우리 삶에
물론 쓰이지. 근데 나는 코카콜라를 매수하는 워렌 버핏의 말도 정확히 여기서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우리가 일상에서 진짜 쓰는 거 사야 된다는 거야. 뭐 이 화장품이면 화장품. 코카콜라를 좋아하니까 코카콜라 주식을 사는 것처럼 결국 본질은 제조업이다. 여전히 우리 생활은 시장에 있고 마트에 있고 도로에 있고 석유에 있고 그렇잖아. 그거 알지? 영국 하면 제조업 몰락이 연관 검색어로 떠. 영국은 금융 비중이 높은 서비스 나라야. 근데 기업 공개 건수가 15년 최저치야. 브리티시 스틸 같은 철강회사 거의 망하고 금융도 사실 결국 제조업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말할 것도 없어. 사실 영국보다 산업화를 200년 늦게 한 게 한국이잖아. 근데 현대차가 있는데 영국은 자동차에서도 없어. 롤스로이스는 1906년에 만들고도 독일로 넘어갔고 벤틀리도 독일에 넘어갔지. 제규어 이거 영국 거 아니야? 아니야. 원래는 영국 거였는데 이제는 넘어갔어. 심지어 어디로 넘어갔냐? 영국 식민지였던 인도로 넘어갔다. 제조업이 있어야 AI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거고 고용지수가 높은 제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을 해야 중산층이 두터워지고 AI 수요가 늘어나서 글로벌 경쟁력도 키울 수 있는 이런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지. 사실 근데 이건 비단 팔란티어에만 해당되는 말은 아니지. 팔란티어가 4분기 IR 자료에 이런 말을 써놨어. 워프 스피드 코어티는 첨단 AI 및 기술을 통해 제조 및 생산 역량을 강화할 거다. 협력회사를 보면 무인기 만드는 회사도 있고 뭐 파나소닉 에너지 같이 배터리 공급 업체도 있고 또 L3 해리스 방산업체 또 무인 인공지능 조종사를 개발하는 AI 이런 회사들이 제일 앞에 나오는데 제조업과 같이 커야 한다는 거. 그게 팔란티어의 숙명이자 과제지. 그리고 그게 리스크고.